시작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 요즘 나는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오, 부럽습니다. 그럼 다시요. 나는 쭉 행복하다. 오, 쭉 행복하다. 오, 좋습니다. 그럼 또 물어볼게요. 나는 요즘 불행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요. 솔직하게. 없으세요? 오, 놀라운 선상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이렇게 불행하다가 원래 더 많아야 정상인데,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나는 어떨 때는 불행하고 어떨 때는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뭐야, 아까 쭉 행복한 사람이 또 왜 들어요? 아까 불행하지 않다며. 아까 불행하지 않다는데 손 안 들더니 또 불행하거나 행복할 때 또 손 드시는 건 또 뭐죠? 어쩌다가. 아까 보니까 쭉 행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여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쭉 행복한 거는 깨달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기에 꽃을 달아야 돼요. 깨달으신 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네. 하고 만약에 불행하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상담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불행하신 분은 없는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게 우리가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요, 저기 행복이 한문 뜻으로 보면요, 다행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해피니스 뜻은요, 만족하여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는요, 욕망이 만족하여 기쁘다예요. 그만큼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이 혼탁해지는 두 가지 방법은요, 물이 고여서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썩겠죠. 예. 또 하나, 더러운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예, 더러워지고 오염되겠죠. 예. 그러면 물이 맑아지는 두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물이 고여 있는 걸 계속 흘려버리면 되죠. 우리가 강물이나 계속 흘러가면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아, 비가 많이 올 동안 기도를 해요. 예, 비가 많이 오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비가 오는 걸 깨끗한 물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정말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물에 비유해서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확실한 방법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아, 불행하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불행하다 생각하면 생각하겠죠. 이 물에 빗대어서 뭐가 있을까요? 물에 빗대어서 혼탁해지는 거? 예? 예? 오, 소통을 못하면,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음이 흐르지 않고 혼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어 썩듯이 마음도 혼자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우울해지고 마음도 혼탁해지고 그리고 고독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더, 불행해지는 확실한 방법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아, 욕심을 많이 받으면, 그렇죠. 욕심이 많으면 그러겠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탁한 마음에 오염을 받을 수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같이 어떻게 돼요? 예, 어두워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마음을 교류하면 돼요. 물이 흘러가듯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좋은 생활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것도 그렇게 있죠. 그게 말해서 소통하는 거, 교류하는 거. 스스로 맑은 마음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의존하지 않고 깨끗한 물이 들어오듯이 스스로 맑은 마음을 창조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요. 사실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과 마음을 교류하는 건요,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단절하죠. 혼자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맑은 마음을 창조하는 건요, 우리가 2교시에 배울 겁니다. 알아차림 명상.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정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봄부터 스트레스 관리와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우리가 사실은 강연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요, 2013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직장인의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장인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마음의 건강, 나와 나 자신.
두 번째가 바로 지원자 관계, 나와 회사 동료들의 관계, 대인 관계 좋아야 행복하더라. 오히려 업무 적성은 3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행복하는 데는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대인 관계가 좋으면 우리 행복하더라. 그런데 내가 심리적으로 안 좋고 대인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불행하게 느끼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우리나라가 요즘. 네, 불행한데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분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역시 교육의 효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혼밥, 혼술, 혼자 사는 삶 이게 완전히 문화적 현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대인관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뭐 치열한 경쟁, 과도한 업무, 감정 노동 이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이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닌 혼자 있는 삶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OECD에서 행복지수를 추정했는데 우리나라가 32개국 중에 몇 위를 했을까요? 31위 했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 그리고 자살률은 몇 위? 그만큼 우리는 불행해요. 갈수록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불행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다른 사람과 마음이 흐르지 않는 거죠. 힘들어서 내가 혼자 있는 삶을 선택하는데 결국 이건 어떻게 된다? 불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지금 무엇을 교류하죠? 여기 마음을 교류하고 마음을 창조해야 된다 그래요. 오늘 아까 사회자님이 절대 강의할 때 질문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전 질문을 할 겁니다.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 마음이 뭐죠? 마음을 알아야 교류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뭘까요?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치? 마음이 뭐지?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마음을 많이 사용하는데 마음이 뭐지 물어보면 막상 막혀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니라서 그래요. 원래 마음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이게 밖으로 나와서 작용을 하게 되면 세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작용한다? 감정, 생각, 갈망 혹은 의지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근데 다 알아요. 마음이 뭔지. 나 마음이 아파. 뭐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 그래요. 뭐가 아픈 거죠? 감정이 아픈 거예요.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래요. 또 나 마음이 복잡해 그래요. 뭐가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요. 마음 먹었어 그래. 뭔데 먹어? 마음 먹었어 그래요. 갈망, 의지예요. 사실은 우리는 마음이 뭔지 모른다 그러지만 사실 마음이 뭔지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이다. 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거든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마음의 정의를 보면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가진 본래의 성격, 품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본질. 두 번째 작용으로는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생각, 의지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감정, 생각, 의지예요. 또 불교 심리학에서는요. 마음을 해석하는데 오온설과 연기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인경 스님은 오온은 색수상행식인데 수상행은 감정, 생각, 갈망의 마음 현상 3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페빈이 성격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성격은 개인의 삶의 방향성과 형태를 부여하는 인지, 정서, 행동의 복잡한 조직체라고 그랬어요. 인지가 뭐냐면 바로 생각이에요. 정서가 감정이고 행동은 의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갈망은요.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또 의지라고 그럴 수도 있대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걸 또 성격 유형으로 또 어떻게 나뉘냐면요. 애니어그램에서 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격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뭐로?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본능형은 생물학적 용어라서 이걸 또 의지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
우리 마음 현상이 내가 마음 현상이 뭐냐?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쓰는 감정, 생각, 의지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된다? 형태를 부여가 되고 고착화되면은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건요, 우리 선생님 마음이 하나의 고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머리.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이게 성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행복은 다른 사람과 마음을 교류한다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과 마음을 교류한다는 건 뭐다? 다른 사람과 감정, 생각, 의지가 교류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지가 교류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대인관계죠. 대인관계는 결국 서로의 성격이 교류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러고 많이 이혼하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나냐? 바로 감정적 차이 아니면요, 생각의 차이 아니면요, 의지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퍼스널리티가 뭐죠? 예, 성격, 뭐 개성이라도 그러기도 해요. 근데 퍼스널리티 어원은요,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결국 뭐냐?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당신은 성격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 거는요,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사세요?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예.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내가 마음이 고정된 게 아닌데 살기 위해 선택한 게 가면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항상 웃고 있는 가면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저를 보고 다 웃고 계세요. 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가면을 쓰시고 사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화내고 있는 사람 가면을 쓰고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기분 나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웃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중 가면을 쓰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가면을 쓰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많으세요. 화려한 가면.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가면을 많이 쓰고 있다? 우리 남성들은 이렇게 무뚝뚝한 가면을 많이 쓰고 사십니다. 저는 오늘 어떤 가면을 쓰고 왔냐면은 이 가면입니다. 애매모호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격, 이런 가면을 왜 쓰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예.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귀엽죠? 우리가 성격을 안 쓰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전부 다. 저도 그렇고. 그게 언제다? 어린 시절에. 예. 이때는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분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감을 다 사용합니다. 냄새 맡아보고요, 맛보고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항상 신선하고 새로워요. 그리고 모든 사소한 것도 깜짝 놀라면서 되게 기뻐해요. 까르르 웃고 그래요. 잘 웃고. 예. 그래서 이 아이의 모습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과 아주 가깝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깨달으신 분은 누구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그 말은요, 바로 본성과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살아가면서 생존의 이유를 느낍니다. 처음으로.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 생존 욕구라는 게 생겨요. 우리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성격에는요, 기질적인 게 있고요. 예? 기질적인 거, 그리고 환경적인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기질적이 우선이다, 환경적인 게 우선이다라고 연구소에서 많이 쌓았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요즘은 어떻게 한다? 기질과 환경이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질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은요, 양육 환경과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성격이 형성이 돼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생존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생존 욕구라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생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먹는 거. 그래, 맞아요. 우리가 자는 거. 좋습니다. 맞았어요. 또 먹고 자고 또 뭐 하죠? 네, 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이래야 살아요. 셋 중에 하나도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생리적인 욕구, 본능적 욕구라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먹고 자고 싸고만 해서 또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는데 세 가지 욕구가 있다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욕구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우식주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바로 우리가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안전한 영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안전 욕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야 우리가 또 맹수로부터 보호받고 추위 더위부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 사는 이유가 뭐다? 네, 안전한 공간 영역 내가 사는데 그게 없으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이 두 가지. 근데 우리가 두 가지만 보장된다고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 시대 때 정말 끔찍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 아기들을 가지고서요. 아까 말한 두 가지 욕구 있죠. 먹고 자고 싸게를 해주고 안전한 공간에서 양육을 하는데 사람의 손길을 안 닿게 했어요. 보살핌이 안 주고 그냥 먹고 그래서 이게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실험을 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실험이죠. 그런데 이게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다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사랑의 욕구, 애정의 욕구가 중요해요. 우리가 고독사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먹고 자고 공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에서 사랑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애정 욕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정 결핍이 생기면 그래서 아까 인정을 말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 맞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대받은 아이들 있죠. 학대받은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는요. 저를 사랑하지만 제가 잘못해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아이는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하면 이 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한다? 부모는 사랑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혼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 욕구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욕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핍이 생기고 생존 욕구가 생기냐면요. 우리 선생님이 어렸을 때나 아니면 아기일 때나 선생님이 배고파서 막 울어요. 밥 달라고. 근데 아무도 나한테 밥을 안 줘요. 그럼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요. 바로 생리적 욕구가 나도 생겨요. 왜?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이제 먹는 거에 이제 탐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음식을 나눠주면은 먹고 있으면 달려들어서 음식 막 헛되게 먹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자기가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바로 생리적 욕구가 생겨요. 그 결핍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또 이렇게 혼자서 놀거나 막 그러는데 갑자기 뭐 개나 아니면은 뭐 동물이나 위험에 빠졌어요. 근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생존의 위협을 느끼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거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안전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부모가 완전히 방치해요. 어떤 사랑과 보살핌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애정 결핍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애정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에 완전히 우리가 치우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쪽으로 생리 욕구로, 어떤 사람은 안전 욕구로, 어떤 사람은 애정 욕구로. 그게 뭐냐? 내가 결핍이 생기면요 집착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바로 욕구가 돼서 이게 나의 성격 형성에 그게 밑바탕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나 좋은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저는 자존감이 떨어져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세 가지 기본 욕구가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은 자존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매슬로가 욕구서를 말한 게 뭐냐면 이거 하위 욕구 세 가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라 그랬어요. 그게 충족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부터 자존감의 욕구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싶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자아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90%는 다 어디에 있다? 이 세 가지 욕구의 결핍에 있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이라는 걸 형성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본질과 끊기는 경험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생기기 때문에 생존 욕구가 생기고요. 이 생존 욕구로 해서 자아 이미지, 나라는 이미지를 만들게 돼요. 예. 어떻게 된다? 성격이 감정형, 사고형, 우지형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적 욕구나 본능적 욕구가 강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 의지형으로 가요. 의지형. 의지형은요 몸으로 치면은 이게 배, 장형이에요. 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예. 그리고 애정 욕구가 결핍이 된 분들은요, 애정이 결핍이 되면 어디로 간다? 감정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게 감정이 제일 중요해. 예. 그리고 안전 욕구에 대한 결핍이 느끼는 분은요, 어떻게 된다? 사고형.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항상 뭔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고 머리를 쓰게 돼요. 그래서 감정형, 사고형, 의지형이 돼요. 우리가 아까 마음 현상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감정, 생각, 갈망, 의지.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원래는 세 가지가 균형 잡혔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에 치우쳐 살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 살고요. 어떤 사람은 의지에 치우쳐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이제 반응이 오냐면 자극이 왔을 때 다른 반응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누가 내 차를 뒤에서 딱 박았어요. 이럴 때 문을 열고 나면서 감정형은 어떻게 하고 나올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나오자마자. 우리 감정형 형들은요, 사랑과 인정받는 걸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가자마자 괜찮으세요? 그래요. 그러신 분도 있죠. 딱 왔는데 내가 막았는데 갑자기 나오자마자 괜찮으세요? 그래요. 이거는 감정형이에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런 분들 있죠. 나오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몇 대 몇. 그리고 보험회사 전화해요. 사고형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같은 상황에서 자극받을 때 반응이 내 마음이 어느 쪽에 성격이 치우쳐 있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